임원 상여금으로 200조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어이없는 사업 보고서를 낸 상장사가 있습니다. 기술 특례로 증시에 입성한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인데 기초적인 실수를 연발하면서 특례 상장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 아이진의 2021년 사업 보고서입니다. 임원의 보수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에서 지난해 한 상무이사의 상여로만 200조 원이 넘는 보수가 적혀 있습니다. 급여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등을 합한 근로소득은 무려 510조 원이 넘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평균 급여액인 8,300만 원과 비교하면 600만 배가 넘는 소득입니다. 사업 보고서의 단위를 잘못 기재한 건데 사업 보고서가 나온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다는 실수라며 즉시 수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아이진의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본금 대비 과다한 세전 손실을 유상증자로 해소했지만 정작 사회이사 수 미달에 발목이 잡혀 지난달 관리 종목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상장사라고 하기엔 황당한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실수가 회사 본연의 가치 하락은 물론 기술특례의 도입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례 상장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공시와 관련된 실수 내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전체 특례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서 이것이 특례 기업들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총 매출액이 108억 원에 불과해 상장 유지 기준을 겨우 맞추고 있는 아이진. 임상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자금 조달이 필수인 상황에서 연이은 실수로 특례 상장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요즘 안 그래도 시장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실수 참 안 될 일입니다. 이 아이진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2015년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 주력 연구 개발 부문은 이제 당뇨 망막증이라든지 욕창 같은 허혈성 질환 치료제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 허혈성 치료제라는 게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 몸에서 이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최근에 아이진은 이제 코로나19 백신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매출을 좀 뜯어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나온다기보다는 그 의약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주로 쓰는 그 이제 부종을 빼주는 그런 약품이 있는데 그거를 병원에 이제 도매로 납품을 하는 걸로써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해 매출이 32억 원입니다. 이제 사실 그 박수원 기자 리포트에서 방금 짚었던 그런 실수도 실수지만은 이 코스닥 상장 규정을 보면은 매출액 30억 원 미달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아이진 같은 경우는 최근 이 기준을 매년 이제 아슬아슬하게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이 기업 말고 요즘에 다른 기술 특례 상장사들도 비슷하게 좀 문제가 되는 곳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네, 이제 사실 이제 이 특례 상장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하게 되면은 주어지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5년간 매출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매출이 안 나와도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5년이 지나도 또 이런 비슷한 매출 특례가 있는데 이제 3년간 90억 원이 넘고 또 지난해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매출이 30억이 넘었으면 역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주지 않는다.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요건은 안 맞아도 이제 기술력이 좋으면은 좀 미리 조기에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인데. 그렇죠. 지금 매출액 기준이라는 것도 아무래도 좀 약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성장하기 위해서 한동안은 좀 상장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그 기준을 봐준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데 길게는 시판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도기도 하죠. 제도기는 한데 예. 이제 어떤 회사들은 그래도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샴푸를 만들어서 팔거나 또 아니면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에서 파생된 어떤 연구 용역을 수주를 해서 매출을 일으키거나 하는데 네. 어떤 회사들은 또 그마저도 못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곳들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기업들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이 지금까지 이제 한 170개 가까이가 되는데 그중에 예. 90% 가까이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예. 이제 44곳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매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요. 벌써 이제 매출 미달과 같은 사유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된 기업들이 좀 10% 정도가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앞 3년간 90억 원이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보면은 이제 3년간 매출이 100억 원대인 회사들이 한 대여섯 곳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앱클론이라는 회사가 보기에는 좀 불안해 보이는데 그 연구개발 쪽으로는 사실 뭐 국책과제도 따내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2021년에 30억을 했고 또 그 한 해 전인 2020년에는 28억 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말 그 매출을 잘 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술 특례를 들어와서 좀 잘 나가는 회사는 없습니까? 물론 있죠. 그 HLB 그룹의 그 HLB 제약이 이제 대표적인 곳이죠. 이제 지난해 10,000평 규모의 그 생산 부지를 확보를 했고 또 이제 GMP라고 하죠. 의약품 예. 품질 관리 시설을 인수를 해서 앞으로 이제 그 그룹의 그 생산 기지로 성장할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상장 후 5년이 지나서 이제 첫 매출 평가를 받기 시작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벌써 3천억 원을 그 매출을 일으켰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1분기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연간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예. 3천억을 넘게 했더라고요. 또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수 앱지스, 그리고 제넥신 같은 기업들도 뭐 실적도 실적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군요. 뭐 특례 상장 제도, 이 쓸모없는 제도는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부실한 기업인지 좀 가려내는 노하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한 줄 평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직원 상여에 400조 원을 쓰는 바이오텍이 있다. 네, 이게 이제 한 줄 평이고 그리고 예. 해시태그는 위기의 기술 특례 상장 바이오텍 옥석 가리기 본격화입니다. 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